그거 오늘 거 아니야? 네. 오늘도 그럴 거 아니야? 네. 질문하면 되잖아. 아, 하기 싫어. 해봅시다. 시작의 기준을 질문을 일단 다음 조금 이따 원장님 봅시다. 일단 진도 나갈 거 나가고 선생님 나가고 봅시다. 그래야 원장님이 함께 있으시니까. 자, 교재 DMR 펴보세요. DMR의 다음 단원 72페이지 볼게요. 이제 넓이를 직접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넓이에 대한 걸 해보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넓이에 관련된 거 하느라고 선생님이 그 미적분 영역, 선행 영역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리를 해드렸죠. 그거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더 얘기를 할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곡선의 타이틀은 이런 거죠. 곡선의 면적과 적분 타이틀을 이렇게 갑시다. 왜냐면 그냥 가볍게 다루면 적분이랑 면적이 똑같은 얘기거든.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적분은 면적을 구하기 위한 방법이지만 면적이 아닐 때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먼저 놓을게요. X축이 있고요.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 Y는 fx가 있어요. 그랬을 때 선생님 여기 알파, 베타라고 놓으면 뭐 꼭 이 차함수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냥 그린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요 지점, 즉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구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얘에 대한 면적이 인테그럴 이렇게 쓰죠.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fx, dx라고 적분을 치시면 면적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에 면적과 적분이 같은 얘기거든. 그런데 이렇게 다음 번째 그림은 x축에 f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먹었다고요.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이쁘게 안 그려도 돼. 그냥 내가 막 그린 거야. 알파, 베타라고 잡아봅시다. 그럼 얘는 나는 또 이번에 아래쪽 x축과 그래프가 둘러싸인 면적을 구하십시오 라고 해서 얘를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기에 둘러싸인 저 면적을 구하고 싶어서 적분을 쳤더니 인테그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fx, dx 해서 적분을 치면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죠? 쟤는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치. 높이가 뭐가 되는 거야? 높이가 함수값이니까 함수값을 높이로 갖다 보니까 실제로 면적이 아니라 면적에 뭐가 붙는? 마이너스 구조가 붙는 형태가 돼요. 그죠? 이렇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간에 정확히 따지려면 적분은 음수가 나올 때도 있고 양수가 나올 때도 있으니까 그쵸? 적분에 대한 절대값이 면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래프가 요따구로 생겼대요. 요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얘가 y는 fx인데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해서 우리는 그래프가 x축과 둘러싸인 면적을 구하십시오 라고 표현을 한다면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한 이 두 개의 영역을 다 계산을 하셔야 되거든. 선생님이 편의상 여기를 넓이 S1이라고 하고 여기를 편의상 넓이 S2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S1과 S2를 구하고 싶단 말이죠. 그러면 S1이라는 면적과 더하기 S2라는 면적을 계산하고 싶어서 인테그럴 구하고 싶어서 인테그럴 알파에서부터 감마까지 fx, dx를 치면 얘는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쵸? 예를 들어서 얘 면적이 5고 얘 면적이 뭐 7이야. 5고 7이면 얼마 나오는 거야? 2가 나오는 거지. 그쵸? 다시 말해서 요 우변을 계산을 하면 너는 그럼 누구니?를 계산을 해보면 얘는 실제로 뭐가 나오냐면 저기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가 뭐가 나온다고? 적분을 친 게? 넓이 S1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적분 치면 뭐 나와? 마이너스 S1이 나오죠. 따라서 너의 결과물은 마이너스 S1에 플러스 S2가 나오지 S1 더하기 S2가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왜 그러니?를 확인해 보시면 우변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돼요. 그냥 단순히 요것만 보세요. 얘만 놓고 보시면 적분에 대한 정의에 의해서 얘 쪼개보는 거야. 너는 인테그럴 알파에서부터 감마까지를 다이렉트로 가지 말고 알파에서 베타까지 끊어가시고 dx 더하기 베타에서부터 감마까지의 fx dx를 가시면 얘는 그냥 적분의 정의죠. 쪼갤 수 있습니다. 꼬리물기 이해되시죠? 그럼 얘가 얼마나 나온다고? 너가? 저기잖아. 근데 얘는 적분이잖아. 근데 밑에 있잖아. 그럼 넓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넓이에 뭐가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S1이 되고 뒤에 있는 건 위에 있으니까 그냥 S2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너랑 다릅니다야.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쟤네들에 대한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그럼 너는 난 널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치. 절대값이라는 표기를 써야 돼. 인테그럴 이렇게 쓰시면 알파에서부터 감마까지 fx dx로 하시면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fx의 절대값을 취해줍니다. 전체 절대값이 아니야. fx의 절대값을 취한다는 건 그래프가 어떻게 됩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해서 얘가 y는 fx의 절대값 이렇게 그래프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래놓고 나는 여기와 여기를 계산을 하면 이제 면적이 나오는데 문제는 잘 봐봐. 이 절대값은 연산 방법이 아니에요. 표기법이야, 표기법. 야, 밑에 있는 건 위로 올려서 계산해. 나는 말이지 연산은 결국에 뭘 해야 되냐면 너 따로 해야 돼서 얘는 우리가 만약에 그래프를 주어지지 않죠? 문제에선 식으로 주어지잖아. 함수식으로. 그럼 우리가 함수식을 빨리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가 아래쪽이고 어디에서 어디는 위쪽인지를 체크를 해. 그랬더니 알파, 베타 사이는 아래쪽에 있고 베타, 감마 사이는 위쪽에 있대. 그러면 너를 풀 때 이렇게 푸는 거야. 아, 알파에서 베타까지의 fx, dx는 영역이 어디 있어? 아래쪽에 있으니까 넓이를 구하려면 마이너스 적분을 해야 넓이가 나오고 플러스 베타에서부터 감마까지의 fx, dx는 영역이 어디에 있어요? 위에 있으니까 얘는 그대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인 것뿐이지 얘는 그냥 절대값은 면적을 위한 표기법일 뿐이지 연산은 결국에 너네가 그래프 그려서 판단해야 돼. 밑에 있으면 적분의 마이너스, 위에 있으면 그대로. 수빈아 이해하여? 아. 됐죠? 근데 진짜 오렌지 색깔밖에 없어요. 비싸고 그렇게 비싸게 비싸게 기르는 아니 저기에 너 상관없어. 아니 피부에 이렇게 오빠 비쳐가지고 너무 빨개. 그니까 아 칠판이 초록색이니까 보색 꽤 피부가 됐어요, 사가지고 그거 선생님 프사에 계신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오려줬어. 네. 이런 것들은 연산하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겐 기가 막힌 공식들이 좀 있어요. 일단 공식 없이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는 뭘 볼 거냐면 2차 함수에 대한 구조를 좀 볼게요. 2차 함수. 2차 함수. 예제를 통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통해서. fx는 x제곱에 마이너스 3x에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4 이런 건가요? 마이너스 4 이렇게 이거랑
X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로 갑시다. 그럼 우리는 너의 그래프를 그리시는 게 1단계죠? 1단계 그래프 그리기입니다. 1단계 그래프를 그리려고 봤더니 fx라는 이차함수가 인수분해가 됩니다. x-4에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죠? x축 기준으로 아래로 볼록하면서 절편은 -1과 4에 의해서 우리가 한테 구하라고 하는 건 여기잖아요. 되셨습니까? 우리는 이 계산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적분을 치시는 거죠. 적분. 그래서 인테그럴 -1부터 4까지 함수식 x제곱 -3x의 -4에 대한 dx인데 적분이 면적입니까 얘가? 아니죠. 얘는 어디 있으니까? 밑에 있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달면 면적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너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넓이 x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계산을 해볼게요.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적분 갑니다. 너무 귀찮지만 해야죠. 3분의 1의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3에 대한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에 뿅 마이너스 1에서부터 4까지 하시면 뿅뿅뿅뿅 되겠죠? 계산 귀찮아서 안 해. 근데 얘한테 기가 막힌 공식이 있어요. 기가 막힌 공식. 얘는 중요합니다가 아니야. 모르면 병신. 왜냐면 개나 소나 다 알고 있는 것들이야. 개나 소는 아니고 공부를 하는 애들은 알고 안 하는 애들은 정말 안 하는 애들은 처음 듣고 좀 하는 애들은 있긴 있는데 난 몰라 뭐 이런 주의야. 공식 넓이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이렇게 생겼을 때예요. 알파에서 베타고 2차 함수인데 여기죠 2차 함수. 그런데 얘 특징이 뭐냐면 이거 봐봐 선생님이 이 부분을 다시 쓰잖아요.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3 거지 인수분해를 하면. 근데 얘가 능력을 만드는 x 값이 위아래에 있을 때 쓰는 공식입니다. 최고차항 계수는 몰라. 그래서 우린 이렇게 써요. 절대값 a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에 대한 dx인데 여기에 면적을 표현하기 위해서 절대값이 필요한 거야. 면적이기 때문에. 이거 말뜻 이해합니까? 2차 함수인데 x 절편이 구간으로 들어가 있을 때입니다. 2차 함수에서 절편이잖아. 2차 함수에 이 2차 함수에 x 절편이 알파 베타고 알파 베타가 구간으로 돼 있는. 그러니까 저 그림 얘기하는 거야. 저 그림은 식으로 쓰니까 좀 복잡해 보이는 것뿐이야. 이해되시죠? 그냥 2차 함수 뷰 그렸어.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 사이에 있는 얘 넓이 구하는 거야. 위든 아래든. 됐습니까? 자, 공식은 이렇습니다. 는 절대값. 왜냐면 양수를 만들기 위해서. 분모 6 기억해라. 제발. 최고차항계수 A 그리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세제곱입니다. 어렵지만 얘만큼은 제발 외워라. 3차도 있고 4차도 있어요. 선생님이 총 오늘 공식 4가지 알려줄 거거든. 4가지. 조금 이따가 정리 한번 또 할게. 4개 그냥 쪼르르 다 써줄게요. 어쨌건 하나하나 유형 좀 보고 기억하십시오. 얘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생님이 그림으로 표현해드리자면 이런 느낌이야. 얘는 이렇게 해서 알파 베타든 이렇게 해서 알파 베타든 간에 결국엔 2차 함수의 요 볼록 부분에 대한 면적 구하는 공식인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그걸 저기에다가 다이렉트로 적용을 해보자면 개념이 어떻게 원래 없었죠? 우리 여기다 없었죠? 그래서 얘 넓이는
봐봐, 공식 써볼게. 공식. 절대값. 분모 얼마? 6. 최고창 계수. 최고창 계수 얼마예요, 얘 지금? 1이죠, 1. 그래도 의미상 쓸게요. 1. 그리고 이왕이면 큰 거 빼기 작은 거 하시면 좀 더 편해요. 큰 거 빼기 마이너스 1의 몇 제곱? 세제곱. 공식이 이래요. 2차 할 땐 세제곱이고 3차 할 땐 4제곱이고 4차 할 땐 5제곱이에요. 네. 그리고 3이고 6이야. 큰 거 빼기 작은 거에 대한 세제곱. 최고창 계수 절대값. 정리를 해보시면 너는 얼마 나오냐면 6분의 5에 대한 세제곱 계산하지 맙시다. 너무 지저분하다. 이게 답입니다. 선생님이 그냥 지어내다 보니까 문제가 좀 지저분해진 것 뿐이야. 되셨음? 기억해. 서술형에서는 이렇게 풀면 안 돼.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걸 또 응용 버전으로 해볼게. 여기 잘 봐. 꼭 이 그림이 여기다가 그냥 선생님 또 하나 써. 그냥 얘로 하나 더 보자. 자, 꼭 이 그림이 아니어도 이 구조를 기억해야 돼요. 이 그림이 아니어도 뭘 기억하냐면 여기에 몇 차씩? 2차씩. 그리고 구간은 뭐여야 돼? 그 2차식의 근. 2차식의 실근 두 개가 위아래에 와 있으면 이 공식을 쓸 수 있는 거야. 꼭 이 그림이 아니어도 돼. 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엔 쉬운 걸로 한번 해봅시다. 다음번 예제의 두 번째 문제. 이번엔 똑같이 2차 함수 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는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5라는 함수식과 또 하나 gx는 뭐 할까요? 마이너스 x에 똑같이 합시다. 플러스 5라는 함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됐죠? 문제는 이런 거야. 너네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면적을 구하래.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면적. 잘 봐. 그러면 선생님이 x축과 y축 정확히 안 그리고 대충만 해볼게. 얘 무슨 형태야? 아래로 볼록한 형태죠. 아래로 볼록해요. 됐죠? 그리고 얘는 어떻게 생겼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죠? 그러면 이렇게 45도로 생겨먹었겠죠? 그랬을 때 어딜 구하라는 거겠어? 그 사이에 있는 껴있는 면적 있지. 이런 거 구하라는 거지. 되셨습니까? 이거 구하래. 선생님이 x축이 원래는 위쪽에 존재하지만 그냥 편의상 설명을 위해서 x축이라는 이름을 개념을 여기에다가 좀 붙여서 설명을 좀 할게요. 여기서 잠시만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y는 fx가 있는데 얘들아 선생님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인테그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fx dx를 주면 얘가 뜻하는 바가 뭐라 그랬어? 여기 면적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면적을 개념적으로 보면 여기에 수많은 면 같은 막대기들을 막 붙여서 여기까지 칠해놓은 그 형태에 대한 구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이 면적을 계산한 거라고. 이해되시죠? 그럼 잘 봐. 우리는 구간은 어디가 돼야 되냐면 교점들의 양쪽이 돼야 되지. 그죠? 교점의 양쪽. 여기랑 여기가 우리는 아직 모르겠지만 알파 베타라고 쳐. 되셨죠? 알파 베타. 그럼 선생님이 먼저 요게 F죠? fx 얘가 gx 그래프예요. 선생님 먼저 파란색으로 인테그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의 fx dx를 표시해보면 이해되시죠?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해됩니까? 여기 있는 이렇게 생겨먹은 수많은 막대기들에 대한 총합, 즉 여기에 해당되는 면적인 거지. 이해됐어? 그냥 이런 느낌이잖아. fx 그래프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x축에 둘러싸인 면적이니까 여기 색칠한 거야.
됐음? 그 다음은 선생님이 뭘 표시할 거냐면 노란 놈으로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이번엔 gx 한번 표시해 볼게요. dx. 그러면 얘는 x축과 gx라는 그래프와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의 면적이니까 색칠하면 복잡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번엔 요렇게만 대충만 표시합시다. 요 영역에 해당되는 넓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어디야? 요 지점이잖아. 그럼 요 빨간 지점에 대한 면적을 구하려면 둘을 뭐 하면 되겠어? 빼면 되지. 누구에서 누구 빼야 돼? 노란색에서, 그치, G에서. 아, 그러니까 너에서 널 빼면 되는 거니까 쉽게 표현해서 너에다가 마이너스를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뭐가 나오냐면 이러한 지점에 대한 면적이 나오는 거지. 이해했음? 여기까지? 그럼 선생님이 이 위에 있던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앞뒤 자리 바꿔서 써볼게. 그럼 인테그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gx dx에 마이너스 인테그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fx dx거든. 는 그러면 얘 껍데기 어때? 구간 똑같죠? 그럼 속에 거 다시 포개할 수 있지. 우리가 뜯었다 붙였다 하듯이. 그럼 붙여. 그럼 다시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gx의 마이너스 fx의 dx지. 됐습니까? 자, 잠시 중지하시고 여기 잘 보세요. 우리 구간이라는 알파 베타를 찾는 방법은 알파 베타라는 이 구간이지, 구간. 이 구간의 뜻은 두 그래프에 뭐가 되는 거야? 교점의 x좌표잖아요. 야,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구하는 방법이 뭐야? 그렇지, 연립이잖아. 다시 말해서 연립했을 때의 누굴 뜻해? 실근을 뜻하지. 연립을 하라는 건 두 그래프를 뭐 하라는 거야? 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봐봐. 지금 요 안에서 무슨 제조했어? 두 그래프를 뺐지. 뺐을 때 능형되는 값이 누구라고? 알파 베타라고. 맞잖아. 뺀 게 연립이고 연립의 실근이 알파 베타라는 거잖아. 근데 뺐어. 네가 능형되는 그 근이 누구라고? 알파 베타인데 그 알파 베타가 어디 있어? 구간으로 가 있잖아. G는 1차고 F 2차잖아. 그럼 얘 몇 차 나와? 2차 나오잖아. 그럼 2차의 실근이 알파 베타인 거지. 그럼 비록 그림은 요따구지만 결국엔 얘 개념 아니야? 어떤 2차가 나오고 너가 능형되는 근이 어디에 가 있는 거야? 구간에 가 있잖아. 그럼 얘도 이 공식을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풀어볼게 한번. 선생님이 빨간색 부분을 넓이 S라고 하면 이제 계산할 거야. 이건 선생님 개념 정리해 드린 거야. 실제 문제에서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얘는 적분을 하는 거야. 적분, 인테그럴. 적분을 하는데 어디에서 어디냐면 알파에서부터 베타고 기본적으로 뭘 하시면 되냐면 G를 뭐라고 느끼냐면 위 그래프라고 느끼고 F를 아래 그래프라고 느끼시면 돼요. 그래서 위 빼기 아래 기억하세요. 위 빼기 아래. 자, 그러면 위 마이너스 아래가 기본 틀이야. 위 마이너스 아래를 하시는 거야. 따라서 인테그럴 다시 써볼게요.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위의 그래프가 누굽니까? 직선 G죠. GX. 아래 그래프가 F니까 FX의 DX를 주시면 되는 거고. 그럼 선생님이 실제로 빼볼게요. 실제로 빼시면 얘는 얘 빼기 얘니까 마이너스 x에 플러스 5에다가 마이너스 x 제곱에 플러스 2x에 마이너스 5가 돼서 뿅뿅 죽고요. 넣어 죽어서 x 되겠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x 제곱에 플러스 x에 대한 dx가 나오고요. 됐음? 연립했을 때 능형되는 값이 뭐야? 얘는 0하고 1이지. 보이시죠? 0, 1. 여기 0, 여기 1. 구간. 됐니? 그럼 우리는 얘를 뭐 한다고?
적분해도 되는데 그 시간이 아까우니까 이 공식을 쓰는 거야. 이 공식을. 합니다. 왜 그 공식을 쓴다고? 그냥 여기가 2차야. 그쵸? 여기가 2차고 너가 능령되는 근들이 구간에 가 있는 거야. 되셨죠? 그리고 머릿속에 그걸 기억해야 돼. 무조건 그냥 공식이 아니야. 지금 상상해봐. 얘를 따로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돼?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지.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고 x축의 x절편이 얼마야? 0, 1이야. 그러면 어떤 그림이냐면 이런 그림이 나오죠? 그럼 저거 식 자체가 위에 쪽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절대값이 없어도 답은 나와요. 근데 습관적으로 붙입시다. 절대값 6분의 최고차항 계수 마이너스 1이네요. 마이너스 1 괄호 구간 큰 거 빼기 작은 거 1 빼기 0의 세제곱입니다. 정리하시면 1 세제곱에 마이너스 1이니까 6분의 마이너스 1이고요. 절대값이니까 따라서 답은 6분의 1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사진. 아. 됐죠? 외워야 돼. 6분의 A 큰 빼기 작은 작은 빼기 큰 해도 상관은 없어. 근데 그러면 절대값 안 붙여도 돼. 그놈의 세제곱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증명하지 않고 이번엔 공식만 쪼르륵 쓸게요. 그 다음에 3차하고 4차 좀 볼게요. 지워도 되죠? 두 번째 3차 함수입니다. 자, 3차 함수도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3차 함수 중에 어떤 형태가 공식으로 있냐면 이런 그래프들이 공식이 준비되거든요. 이런 형태나 이런 형태. 공식이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알파라고 할게요. 이렇게 합시다. 선생님이 알파 베타를 뒤집어 쓴 이유가 알파 쪽이 제곱이고 베타 쪽이 그냥 하나짜리죠? 알죠? 알파가 지금 접하고 있으니까 알파 제곱 구조야. 따라서 얘네 둘에 대한 걸 구조를 보시면 fx는 함수식이래요. 최고차항 계수는 뭔지 모르지만 x-알파가 2개짜리고 베타는 하나짜리입니다. 이렇게. 그런 구조와 x축으로 둘러싸인 볼록 부분에 대한 면적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선생님 공식만 쓰고 넘어갈게요. 당연히 계산 방법은 이렇게입니다. 면적 S, 넓이 S. 넓이 S는 인테그럴 베타에서부터 알파까지 얘를 봤을 때 얘 기준으로 그죠? 베타에서부터 알파까지 베타에서 알파까지의 fx dx 또 그냥 연산하시면 돼요. 근데 너무 복잡해. 이거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럼 다시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자면 베타의 알파고요. a의 x-알파에 대한 제곱이고 x-베타에 대한 dx. 자, 얘 공식은 선생님 아까 얘기 드린 거랑 똑같아. 2차일 때도 마찬가지지만 3차일 때도 능령에 대한 실근이 구간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면적을 계산한다는 건 얘는 다행히 위쪽에 있으니까 절대값을 안 취하지만 실제로 절대값이 필요한 거죠. 아래쪽에 있다면. 자, 어쨌건 이런 그림이나 이런 그림 또는
3차인데 3차가 능형되는 놈에 대한 구간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형태에서 면적을 구하실 때는 면적은 마찬가지입니다. 절대값 이번엔 최고창 마찬가지 둘에 대한 실근을 빼시고 얘는 몇 차예요? 3차죠? 그럼 여기 몇 제곱 오기로 했어요? 4제곱 하나 큰 거야 4제곱 이번엔 밑에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아까 2차일 때 공식이 6분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또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 상관없어요. 그러면 세제곱이었거든. 2차 함수니까 세제곱이고 오케이? 2차 함수니까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곱하기 2배를 주시면 돼요. 안개법 얘기하는 거야. 3차 함수니까 몇 제곱이에요? 4제곱이 된 거고 4제곱일 때 3차 함수의 공식에서 분모에 오는 건 너에서 너로 갈 때 곱하기 얼마? 3을 주는 거야. 그냥 곱하기 2. 2차는 곱하기 2를 주고 3차는 곱하기 3을 주시고 그래서 분모의 값이 12입니다. 왜 그래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이거 어차피 서술형에서 절대 쓰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저따위 넓이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써볼까? 예를 들어 fx가 2의 x제곱에 x 마이너스 3 이런 그래프가 있대요. 이거랑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 야, 마! 정신 차려, 시카! 자, 그러면 그래프를 보면 그래프 그려봐. 그래프 그리시면 그림이 이렇게 나오죠. x축 기준 x절편 바로 보이죠. 0, 0, 3이에요. 0, 0, 3 0이 2번, 3이 1번이야. 그러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죠. 최고창이 양수니까 0, 0, 3 이렇게 되지. 그때 둘러싸인 면적이니까 여기죠. 얘 계산하래. 아래쪽이네. 그딴 거 상관없어. 그럼 얘는 바로 상의 넓이 바로 씁니다. 넓이는 몇 차야? 3차 함수야. 그죠? 3차 함수. 절대가 빡치고 분모 얼마? 12분의 최고차 한계수 얼마? 2. 바로 열고 큰 거 빼기 작은 놈의 몇 제곱? 그래 3차니까 4제곱 이렇게 하시면 돼요. 5차랑 4차거든요. 네. 근데 5차 함수는 우리 그리지 않아요. 4차 함수일 때는 5제곱이 돼요. 됐죠? 네. 이런 거죠. 그냥 뭐 계산할 거 없죠? 12분의 2 곱하기 3 곱하기 27? 이렇게 되겠죠. 2 이렇게 되죠. 따라서 답은 2분의 27입니다. 이렇게 이거 안 그러려면 뭐 해야 돼? 이거 적분해야 돼.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0에서부터 3까지 2x 세제곱에 마이너스 6x 제곱에 대한 dx 해서 여러분들이 적분하시면 주의 요거 여러분 이거 그대로 하면 답 얼마인지 알아? 이거 계산하면? 막 적분해 그래 계산해. 이거 적분하겠죠? 이렇게 얼마나? 3에 2x 4제곱에 마이너스 2x 세제곱에 0, 3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지? 그럼 얼마 나온다고? 이게 답 얼마 나오게? 마이너스 2분의 27? 마이너스 그치 마이너스 2분의 27. 왜 이 새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생겼으니까. 근데 나는 뭐 한 거니까 그냥 단순한 정적분한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27이 나오니까. 그러면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미친 짓 막 했어. 넓이 구하라고 했는데 근데 답이 이래. 서술형이야. 지울 시간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냐? 빨리 플러스로 거. 이렇게 하시면 아니 진짜로 이런 3차 함수 구조가 있어요. 4차 함수 봅시다. 4차 함수.
사참수도 공식만 딱 보고 넘어갈게요. 세 번째, 사참수는 공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싶게. 세 번째, 사참수. 아까 선생님이 3차 함수 그거 얘기 안 했는데, 만약에 3차 함수가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 아까 얘기 드렸죠? 이렇게 해서 둘러싸인 면적 구하라 그랬어. 그럼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돼? 너 따로 해야 돼. 두 번 하셔야 돼. 이건 공식이 없어요. 자. 그리고 또 선생님 너무 구체적으로 개념을 정리할 수 없어서 그랬는데, 똑같아. 예를 들어서 어떤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렸어. y는 fx. 그리고 어떤 1차 함수 그래프를 그렸어. 근데 1차 함수 그래프랑 그러니까 직선이랑 얘가 요 딱으로 만나요. 이렇게. y는 gx. 대신 그러면 연립을 해봤더니 니들에 대한 교점, 즉 우리한테 여기 둘러싸인 면적을 구하라 그랬거든. 그래서 교점을 빡빡 구했더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어. 여기 1에서부터 5까지로 딱 나왔대. 그러면 너네 봐. gx랑 fx랑 빼서 연립을 해서 능력을 만들잖아? 그럼 이 식이 어떻게 생기냐면 최고차항 계수에 이거 능력 만드는 x값이 얼마가 나온다고? 1하고 5 나오지. 정확히 얘기해봐. 1하고 5가 아니라 얘 몇 차 방정식이야? 얘 3차랑 1차랑 뺀 거잖아. 3차, 1차 연립하면 3차 방정식이지. 3차 방정식의 실근이 두 개일 수 있어? 3차 방정식의 실근이 두 개라는 건 나머지 하나가 뭐라는 거야? 허근이라는 거야. 말이 안 돼. 얘는 실근이 뭔 거야? 정확히 1, 1, 5야. 알았어? 1이 뭐 하고 있으니까? 접하고 있으니까. 얘 실근은 1하고 5야. 그러니까 얘를 방정식을 풀잖아? 연립을 하시면 이렇게 나온다고. x-1의 제곱에 x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와요. 얘에 대한 인테그럴 1에서부터 5까지에 대한 dx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야. 됐어? 야, 이렇게 하니까 구조가 뭐랑 똑같아? 요 느낌이랑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그때도 뭘 쓸 수 있어? 이 공식을 쓸 수 있는 거야. 12분의 공식을. 그러니까 그림을 얘를 기억하지 마시고 이런 걸 기억하는 거야. 여기에 있는 놈의 능력의 근이 구간으로 되어 있다면 그때 3차라면 12분의 공식이고 2차라면 6분의 공식인 거야. 에헤? 쉽게? 요거 되게 애들 잘 못 써. 선생님 문제 풀면서 이제 종종 나올 거니까 그때마다 얘기 다시 한번 드릴게. 자, 어쨌건 4차 함수는요. 4차 함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뭐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먹는 데가 있어. W자처럼 해서 이런 형태. y는 fx 그래프인데 알파 베타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알파 베타 사이에 껴있는 면적을 구하십시오 라고 물어봤을 겁니다. 요 넓이 S값 구해봐 이렇게. 자, 넓이 S는 적분으로 쓰는 건 어렵지 않지. 인테그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얼마가 돼요? fx dx입니다. 맞죠? 위에 있으니까 그냥 정적분이 넓이가 될 거야. 그리고 fx라는 놈을 식으로 쓰면 이렇게 생기지.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최고차항 계수 뭔지 모르지만 x, 알파가 두 개 중근이고 베타도 중근인 거죠. 되셨습니까? 식이 요따구로 나올 때 다시 말해서 4차인데 중근이 나오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 공식이 있어요. 공식 여기다 써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 모양 하나 더 볼게요. 두 번째. 이거 한 칸 비워도 두세요. 공식 쓸 거. 뭔가. 두 번째는 4차인데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그래프들이 있죠. 우리 4차 그래프 다 기억하시죠? 이렇게 좌우 다른 형태들 있고 같은 형태들 있고 이렇게 되는 게 있고 이렇게 되는 게 있었어요. 이거 볼 거예요. 이거.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평평 이렇게 가는 형태의 fx 여기 알파 여기 베타
이때 껴있는 놈의 면적 S. 그때 요 그래프에서의 S는 인테그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fx dx 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얘는 어디 있으니까? 밑에 있으니까. 그럼 앞에 마이너스든 안쪽에 마이너스든 맞추셔야 돼. 이렇게. 얘는 이 그림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야. 안쪽 마이너스 바깥쪽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의 곱이니까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때 붙여도 상관이 없고 절대값으로 표기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너는 식이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인테그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마이너스는 그냥 요 면적이라는 표현 때문에 붙는 거고요.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죠. 최고차항 계수는 모르겠고 x-알파라는 근과 x-베타라는 근을 갖고 있는 함수인데 누가 몇 차여야 돼? 4차잖아. 2차는 저런 그래프야. 얘는 누가 3차야? 여기가 3개짜리란 말이야. 3개짜리. 그래서 여기가 세제곱이고 여기는 혼자 1제곱짜리예요. 그래서 똑같아. 너를 역으로 만드는 근이 구간으로 가 있는데 하나가 세제곱의 1차, 3차 1차 구조일 때와 2차 2차 구조일 때의 공식이 따로따로 생긴다. 공식만 외워주세요. 어? 왜 벌써 찍어? 아직 공식 안 썼는데. 아, 옷이야. 자, 그러면 공식은 이렇게 돼요. 얘가 약간 비슷한데 달라. 그래서 좀 외우기 까다롭긴 할 건데 얘는 똑같아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몇 제곱? 4차잖아. 몇 제곱? 5제곱. 얘도 똑같습니다. 5제곱 똑같아요. 분모에 하나는 30이고 하나는 20이에요. 30, 20만 기억하면 돼. 30, 20. 누가 30이냐면 30이랑 비슷하게 생긴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 얘가 30이야. 정말 잘 가르치죠. 30이고 얘는 20이네. 그렇죠? 그럼 숫자 3. 없어? 3 잡아서. 외운 자와 안 외운 자는 얘는 너무 시간 차이가 커. 그냥 고지고대로 풀면 무조건 5분이야. 이렇게 풀면 진짜 10초야, 10초. 근데 왜 얘는 30? 아, 증명을 원합니까? 아야, 그게 궁금. 아, 이건 그냥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나와. 아, 네. 이거 실제로 전개해서 적분해야 돼. 아, 네.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안 하고 싶죠? 네. 아니, 안 하고 싶죠가 아니라 내가 안 하고 싶고요. 안 보고 싶죠? 네, 제가 안 하고 싶어요. 네, 이렇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선생님 여기 BMR 부제로 예제들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합시다.